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뒤에 보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눈이 그냥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누구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예상대로 추석 연휴 이전에 아들 문제에 털 것이다 라고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치의 예상이 어긋남도 없습니다. 오늘 서울 동부지검, 즉 추미애 법무장관의 측근 중에 한 명이 지금 동부지검장으로 갔죠. 그리고 동부지검장 하던 사람은 지금 추미애 씨 밑에서 법무차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검찰이 추미애 사단으로 지금 드글드글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상한 대로 한치의 예상의 어긋남도 없이 추미애 아들 서씨, 그 다음에 보좌관 최씨 두 사람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결정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름 굉장히 보면은 정직한 이야기 해주었던 예비역 대령에 대해서는 무슨 큰 시한을 베풀듯이 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현역으로 있는 장교 2명에 대해서는 군 검찰로 넘겼으니 군에서야 지금 심지어는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서 추미애 장관과 추미애 장관 아들 지키기 위해서 자 너희들 나가서 조사받을 때 기억나지 않는다 라는 예상, 질문, 답변, 모범 답안까지 써주는 국방부, 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군 검찰이 과연 그 두 현역 장교에 대해서 무슨 수사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수사는 하겠습니까? 차나 한잔 마시고 또 아마 이들 또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컨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새로운 소식은 추미애 씨가 보면 그동안 자기 보좌관에게 그런 거 시키지 않는다, 그런 적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추미애 씨가 그 보좌관에게 그 문제의 대위에게 대위의 전화번호를 갖다가 알려주고 아들과 통화하라 라고 카톡질을 한 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아들과 추미애 장관 보좌관에 대해서 이른바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 보면 가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 당초 그동안 1월달에 수사에 착수한 이래로 8개월 동안 유야 무야 뭉개고 있다가 모든 증거 다 거의 다 사라진 그 즈음 돼가고 9월달 돼서 갑작스럽게 동부지검 국방부를 압수수색하느니 어디를 압수수색하느니 난리를 떨 때부터 미루어 짐작컨대 이것도 보나마나 무혐의 처리를 내리기 위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뭔가 변죽을 올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졌고 그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죠. 아마 이들은 추석 연휴를 갖다 지나진 않고 추석 전에 번개가 채치우고 개야 짖어라, 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아마 이런 배짱으로 버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추미애 장관에게 이게 하늘의 홍복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야말로 크게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놓기 위해서 죄를 더 숙성하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와중에 지난 9월 4일이죠. 9월 24일 국방부가 발표했죠. 사실은 저쪽에서 6시간 동안 표류하던 우리 이 아무개 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었고 시신이 소각되었다 라고 발표했고 24, 25, 26, 27 오늘 28 닷새 동안 지금 온 국민이 그 북한의 만행 거기에다 그 다음날 25일날 또 그 김정은이 사과했다고 전하거라 라는 통전부의 전통문을 받아들고 통이 크다느니 계몽 군주 같다느니 이 정도면 다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께서 사과하신 거니까 긴급 현안 질의 필요 없다, 대북 규탄 결의 필요 없다 라고 집권 여당은 발을 빼고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수라장에 보면 슬그머니 동부지검은 아들 문제 또 보좌관 문제 슬쩍 물에 타버린 것이죠. 이런 거죠. 우리 흔히 홍수가 나면은 그 악덕 업주들은 홍수가 난 틈을 이용해서 이른바 산업 폐기물을 갖다가 슬쩍 물에다 버립니다. 딱 그런 짝이에요. 동부지검 아무리 좀 추미애 장관 그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부지검이라 할지라도 이런 와중에 슬그머니 이 국민의 분노가 홍수와 같이 막 쓰나미와 같이 흘러넘치는데 거기다 슬그머니 아들 문제 또 보좌관 문제 추미애 장관 문제 슬그머니 묻어서 산업 폐기물 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22일 날 밤 9시 40분경에 사살되었고 10시 11분경에 소각되기 시작한 그 문제를 놓고 일주일 만인 오늘 수보회의에서 뭐 보면은 뭐 얼마나 가슴이 아프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하면서 결론은 뭐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께서 과감하게 재발 방지 약속을 하셨고 아무리 읽어봐도 재발 방지 약속이 없던데요. 참 거기다 직접 사과를 하셨고 무슨 직접 사과를 했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보면 북한에서 보냈다는 전통문 통전부가 그렇게 자기네 최고 전엄이 한 것 같다가 어느 건 그렇게 했다 그래 했습니다 뒤죽박죽 비문으로 잔뜩 섞이고 북한에서 쓰지 않는 한자까지 잔뜩 잡아넣어서 그걸 갖다가 보냈다면은 그걸 갖다가 박지원 씨가 지금 원장으로 있는 국가정보원에 팩스로 보냈다면은 그 통전부장 당장 저거 가서 진짜 고사총포로 맞아 죽을 일입니다. 여전히 보면 이 북한에서 김정은이 사과했다고 하더라라는 통전부의 전통문 그 진위가 의심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른바 문비어청가가 아니라 자기들 문바들 문비어청가 부르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은 어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정은 어청가를 부르면서 어떻게 하든지 김정은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다음에 김정은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입증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갖다가 기정사실화하고 그 와중에 검찰은 뭐 기다렸다는 듯이 물 타서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보좌관 문제 클리어한다고 클리어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의 한번 수준을 보십시다. 우리 국민이 당장 내일 사실상 오늘 오후 보니까 벌써 파장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30일 1, 2, 3, 4까지 4박 5일 휴일 연휴입니다만은 내일 29일은 사실은 뭐 대충 오전 근무하죠. 오늘도 아까 잠깐 나가봤더니 오후 한 4시경쯤 되는 게 이미 거의 파장 분위기입니다. 그럼 거의 일주일 동안 어쨌든 예전에 보면 절대 만나지 마라. 뭐 저 정세균 씨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은 전쟁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니 만나지 말고 고향에 내려가지도 말고 하지만 요즘 고향에 안 가도 고향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서울에 있는 아들하고 카톡질 다 합니다. 화상으로 다 합니다. 요즘 저만 해도 우리 가족들끼리 단톡합니다. 단체톡 만들어서 서로 의견들 나눕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김정은에게 면죄부 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면죄부 주었고 오늘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추석 연휴 최장 보면은 6박 7일에 걸친 사실상의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숙성되고 어떻게 이 부분들이 증폭돼 가는지 한번 지켜보십시다. 물론 지금 보면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아시잖아요. 주호영 대표님. 특검 불가능합니다. 왜냐니까 저쪽이 176 플러스 알파 즉 190석인데 무슨 수로 갔다가 거기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예를 들어서 특검 법안을 갖다가 특검을 갖다가 의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상설특검입니다. 제도특검입니다. 기구특검은 아니죠.
제도 특검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무슨 수로 국회에서 의결하겠습니까? 특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일단 이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을 갖다가 고소 고발한 시민단체 등은 이 부분을 갖고 아마 그 검찰의 동부지검의 결정에 항의해서 항고할 겁니다. 뭐 고등 검찰청에 항고를 하겠죠. 또 항고와 또 별도로 저는 만약에 추미애 장관 아들, 근데 추미애 장관 아들을 갖다가 중간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그 보좌관 이런 사람 등등이 무혐의로 불기소되었다면 이 사람들을 고소 고발했고 또 보면 사실 그때 추미애 장관 아들이 이러저러저러 했다고 문제를 갖다 분명하게 제기했던 현병장 참 그 이름까지 저 여당에서 그 양반 신상을 다 공개하는 바람에 참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만은 당시 당직병 현병장을 갖다가 그 무고로 그 되치게 하시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수사를 받아 보시든지 함께 이런 것 외에 사실 보면은 특검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또 지금 아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 부분 갖고 증인 채택하려고 하겠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 하자고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 간에 치고받고 이 부분 한동훈 검사 일방적으로 깨진 거죠. 거기에서 보면 한동훈이 그야말로 뭐 저 적폐다라고 몰아치던 민주당이 막상 한동훈 검사장을 갖다가 국감에 증인들을 채택하는 부분은 또 결사반대하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번 4.15 총선 결과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 그들에게 사실상 190석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들 개헌 빼놓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2012년에 제정된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180석도 이미 다 통과해버렸어요. 190석이니까.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 결론 놔두어라. 자신들이 지은 업을 자신들이 씻지 않고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타깝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갖다가 명명백백하게 역사의 기록에 하나하나 남겨둠으로써 언젠가는 역사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가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요구할 날이 곧 올 겁니다.